자, 안녕하세요.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요. 이번 영상도 좀 길 거예요. 자, 윤석열 테마주 언급하면서 살짝 정치 시사 얘기도 할 건데요. 모르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제 채널이 주식 이야기만 하는 채널은 아닙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덕성이나 서현 이쪽에서 애니눅률이나 펜엔터 이쪽으로 마지막 거래일에 윤석열 테마가 움직였죠. 어차피 펜엔터나 애니눅률 쪽 지금 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덕성이나 서현 쪽에 손절 못 하시고 타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모두 다 해당되는 윤석열 이야기 하겠습니다. 당연히 세로미의 투자 기법으로는 짧게 치고 나왔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죠. 더 갈 것 같고 더 크게 먹고 싶고, 그러면은 당연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물렸습니다. 하이 리스크 존버 탑니다. 하이 리턴이 나오느냐가 문제죠. 자, 정답은 없어요. 제가 주식의 신도 아니고 앞으로의 윤석열 테마주의 종착역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이야기는 해볼 수 있죠. 자, 분명히 시장 선거가 끝나도 야권 재편 시기에도 대선 후보가 정해지는 시기에도 또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도 윤석열 테마가 핫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윤석열 테마가 핫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한간에는 윤석열 측근이 안철수 측근과 교류가 있었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여러 가지 욕먹을 각오를 하고 정치 철학에 대해서 생각하고 한 달 이내에 뭐를 하고 이런 얘기를 작년 연말에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별의 순간, 그게 올 1월이었는데 윤석열이 선택한 시기는 right now, 지금이었죠. 자, 이 덕성이나 서현 기존의 윤석열 테마주가 다시 한번 달릴지, 아니면은 애니눅률 펜엔터 새로운 윤석열 테마주가 더 달릴지는 솔직하게 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느낌으로는, 자, 서현이나 서현 탑메탈 이쪽은 투자 주의가 떠서 살짝은 숨 고르기를 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대로 서현 탑메탈이나 서현이와 덕성 이쪽이 바로 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월요일, 화요일 바로 슈팅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은 다시 어떤 이슈로든 슈팅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남아있는 내용이 무지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애니눅률이나 펜엔터, 웅진 이쪽도 월요일, 화요일 계속 달릴지 아니면 다시 숨 고르기를 할지 저도 알 수는 없지만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슈와 모멘텀은 살아있는데, 당연히 서현 쪽도 이 애니눅률 쪽도 양쪽 모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급등과 급락은 무조건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목에 횡보는 없어요. 급등이든 급락이든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지금 들어가신 분들의 선택은, 자, 급락할 때 어쩔 수 없습니다. 공포에 담으시고요. 급등할 때 더 갈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파세요. 이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윤석열 테마주의 가장 확실한 매매법 같습니다. 공포에 살고 공포에 사버리고 상한가 찍으면 파세요. VI 뜨면 파세요. 하방 VI 찍힐 때 사시고 상방 VI 찍힐 때 파세요. 이게 아마도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윤석열 테마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지금 핫한 테마는 딱 3개죠. 나머지 주자들은 그냥 다 떨이고요. 윤석열 테마, 안철수 테마, 그리고 이재명 테마. 3대 테마가 사실상 대한민국 대선 테마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뭐 이재명 테마는 몇 개인지 숫자를 세기도 힘들 정도로 수십 개 종목이 있어요. 어떤 종목이 먼저 가고 어떤 종목이 나중에 갈지 저도 모르겠어요. 자, 안철수 테마는 그나마 좀 단순하죠. 안철수는 뭐 서울시장에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장 테마라고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는 대선 테마입니다. 자, 윤석열 테마는 뭐 언급하지 않아도 야권 주자가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가장 주목받는 야권의 블루칩이잖아요. 자, 뭐 10% 언저리에서 다시 바닥을 찍고 뭐 월요일이 됐든 다음 주가 됐든 지지율 기사가 또 도배가 되겠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10% 후반대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윤석열은 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미는 사람들이 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떠나서 분명한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도 분명하게 세력이 있고 윤석열도 분명히 세력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야권 재편이 어떻게 될 거냐? 자, 국민의힘 쪽에서 땡기려고 할까요? 윤석열을? 자, 이미 국민의힘 쪽에서는 누구 얘기가 나왔죠? 최재형 얘기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장. 자, 지금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2명의 인물을 꼽으라면 윤석열과 최재형 이렇게 2명 꼽을 수 있죠. 모두 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대립각이 세워졌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박근혜도 이명박도 한 칼에 날려버린 윤석열보다는 아무래도 최재형 쪽에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요? 친이든 친박이든 어차피 지금의 국민의힘도 이전에 미래통합당도 그 이전에 무슨 당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당도 결과적으로는 친이 친박이 주류인 정당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쉽게 윤석열을 땡기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윤석열이 손잡을 수 있는 세력은 안철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국민의힘 일부 세력이 같이 나와서 안철수, 윤석열, 국민의힘 탈당파 이렇게 세 세력이 새로운 야당으로 제1야당으로 부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조건은 안철수가 일단 서울시장에 당선이 돼야죠. 안철수가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는 순간 안철수는 이거를 번복하기는 힘들 거예요. 차기는 힘든 거죠. 그러면 일단 안철수는 차차기가 되는 거고 차기는 윤석열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분명히 국민의힘에 그 과거에 한번 탈당했던 전력이 있는 의원들도 있고 자, 뭐 이명박이나 박근혜의 빚이 없는 분들은 분명히 나오겠죠. 그러면은 새로운 야권 세력이 바른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나왔던 세력이 지금 국민의힘 세력을 먹지를 못했잖아요. 약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때 반기문도 지리멸렬했고 근데 지금은 윤석열이 됐든 안철수가 됐든 반기문과는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오히려 더 소수가 되고 이 새로운 야권을 재편할 윤석열, 안철수, 국민의힘 탈당파 이 세력이 더 다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답은 나와 있는 거죠. 자, 안철수하고 윤석열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안철수는 자체적으로 자금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당도 만들었고 그 정당을 만들 때도 자기가 돈을 대출해줘서 정당에 대출해줬다가 다시 받았죠. 충분히 자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인이나 가족, 여러 가지 주변도 깔끔해요. 별로 깔 게 없어요. 뭐 굳이 뭐 티끌만한 거 잡아갖고 깐다면은 깔 수야 있겠지만
깔끔한 편입니다. 주변에 잡음 요소가 없어요. 또 하나, 정치계에 입문한 지 벌써 어느덧 10년입니다. 10년을 버텼어요. 뭐 철수의 정치네, 뭐 안초댕이네, 뭐 여러 가지 안티들은 생겼지만 정치인들은 안티도 무관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자, 정치계에서 10년을 버텼어요. 내공이 쌓인 거죠. 자, 뭐 안철수의 새정치가 뭐냐 도대체 이렇게 까는 분들도 있지만 저 지금 안철수 뭐 긍정적으로 얘기한다고 안철수 빠 아닙니다. 어쨌든 안철수는 10년을 버텼고 안철수는 태생부터가 벤처 투자자죠. 의사의 직업을 던지고 V3 컴퓨터 백신을 만들면서 벤처 투자자 출신입니다. 도전력 짱이죠. 현재도 ING예요.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았고 작년 말에 아무도 안철수가 서울시장 유력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순간 대권을 던지고 서울시장에 올인하면서 모든 이슈를 빨아당겼습니다. 물론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될 거냐? 그거는 물음표예요. 알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상태의 안철수와 윤석열 비교해 볼까요? 안철수만큼 돈도 없습니다. 근데 과연 진짜 윤석열이 돈이 없을까요? 자, 뭐 한간에는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다 이런 말이 있지만 진정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파워가 센 검찰의 수장이었어요. 자, 우병우는 라인이라고 했죠. 우병우 라인. 근데 윤석열은 뭐라고 했나요? 윤석열 라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엄연히 세력이 있는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종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검사들도 윤석열이 총장직을 나왔지만 총장직은 던졌지만 뭐 한동훈을 비롯해서 많은 지지 세력이 검찰 내부에 아직 남아 있죠. 자, 하지만 이 자금력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부인이나 가족 깔끔하지가 않아요.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겠지만 부인 쪽도 처가 쪽도 찌그럭 거릴 게 많습니다. 이게 약점이죠? 근데 이게 진짜 약점일까요? 자, 오히려 그래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그쪽 세력들한테. 굳이 제가 무슨 신문사 이름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떠오르시는 언론이나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유유상종이라고 당연히 그쪽에서 밀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렇게 비교 분석해 드렸지만 비교 분석할 때 안철수보다 약점도 많이 있죠, 윤석열이. 자, 윤석열은 어쨌든 간에 검찰주의자입니다.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 자기는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 검찰에 충성하는 사람이죠. 자기의 조직을 위해서 자기의 검찰총장 자리도 버리고 나온 사람이죠. 자, 약점으로 보면은 검찰의 장악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안보에 대해서 어떤 식견이 있나요? 외교? 이 사람이 외교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경제? 미흡합니다. 자, 대통령. 자, 한 나라의 통수권자는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모든 부분을 망라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은 조금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자, 서울시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행보를 보일지 알 수 없죠. 자, 지금 윤석열이 만나자고 할 때 내가 너를 왜 만나? 라고 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자, 윤석열이 만나고 싶은 사람은 지금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한창 안철수의 새정치가 뜰 때 안철수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 다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윤석열은
별의 순간일지 별의 순간이 아닐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식견을 넓혀서 어떤 모습으로 야권 재편에 어떤 역할을 할지는 물음표입니다. 물론 여권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제가 어떤 스탠스를 가진 사람인지는 굳이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기존에 제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제가 어떤 스탠스인지 충분히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야권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이 덕성이나 서현, 웅진이나 펜엔터 이쪽 주식이 횡보를 치겠습니까? 하락을 하겠습니까? 분명하게 돈질은 들어갈 거고요. 급등과 급락은 반복되겠지만 우상향 할 거는 맞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물론 이 테마주를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이용할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반도체 테마가 됐든 자동차 테마가 됐든 바이오가 테마가 됐든 우리는 뭐다? 돈만 벌면 됩니다. 천민 자본주의라고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은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한 거고 이 주식 투자의 가장 첫 번째는 핫한 종목을 거래하는 거잖아요. 자,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기 투자입니다. 자, 단기 투자에 있어서 모멘텀이 확실하고 수급이 확실한데 투자 안 할 이유가 없죠. 문제는 이 종목에 대해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은 크게 의미가 없는 대선 테마라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대한민국 대선판이 어떻게 짜이고 대한민국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예측해보고 어떤 이슈가 발생될지 어떤 부각 요소가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쪽보다는 안철수와 같이 손을 잡지 않을까. 윤석열이. 또한 안철수와 윤석열이 손잡을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고 야권 전체적으로 어떤 이합 집산이 만들어질까. 첫 번째 터닝 포인트는 서울시장 선거 결과죠. 자, 그 전에 과연 안철수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될지 안 될지부터가 중요하겠지만 된다고 보는 거죠. 안철수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간다는 전제의 제일 터닝 포인트가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됐을 때와 안 됐을 때 분기점이 생길 거고요. 된다고 보고 야권이 재편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탈당이 나와서 이 윤석열, 안철수, 탈당파 이 삼각편대가 몇 석 정도의 국회 의석을 가지고 새로운 당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소수가 되느냐 다수가 되느냐가 갈리겠죠. 여기서 국민의힘이 소수가 돼버린다면은 사실상 이쪽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안철수, 윤석열 탈당파가 야권을 주무르는 상황이 올 거죠. 그렇다면은 더 서현, 덕성, 펜엔터, 웅진 쪽은 더 모멘텀이 더 붙는 거죠. 이 모멘텀은 결과적으로 이쪽에서 새로운 대권 후보를 만들 거고 그 대권 후보가 내년 봄에 있을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파이널 끝판왕까지 이 테마가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죠. 자, 다시 터닝 포인트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1차 터닝 포인트는 야권 단일화, 2차 터닝 포인트 서울시장 선거 결과, 3차 포인트 국민의힘의 분열 정도, 자, 4차 포인트 대권 단일 후보. 자, 이렇게 터닝 포인트마다
이 윤석열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워딩이 나오고 어떤 이합집산이 만들어지는지에 따라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지지율이 나오고 신문, 방송, 인터넷에 도배가 될 겁니다. 자, 어차피 인지도가 깡패고 정치에선 인지도가 깡패고 주식시장에선 뭐가 깡패다? 수급, 돈질이 깡패입니다. 펀더멘탈, 차트, 기본적 분석 다 의미가 없고요. 결국은 수급이 깡패죠. 자, 이렇게 윤석열 테마주 관련해서 주가 얘기도 살짝 했고 정치 얘기도 살짝 했습니다. 이렇게 버무러진 이 테마가 다음 주에 어떤 모습이 만들어지고 이번 한 달 어떤 퍼포먼스가 나오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세롬이가 계속해서 짚어드릴 테니까요. 계속 세롬이가 말씀드리는 단기 투자와 이 윤석열 대선 테마 관련해서 궁금하고 계속해서 가져가 보고 싶은 마음 또는 새롭게 진입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요.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 자, 세롬이의 단기 투자와 윤석열 대선 테마는 계속 업그레이드 됩니다. 지금까지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세롬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뿌잉뿌잉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세롬